안녕하세요. 명의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36번째 꾀인 지화명의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화명의는 일단 글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 불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자 지화명의 이 위에가 땅이죠. 땅. 요 밑에가 불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따뜻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 불이라는 거는 밝음을 상징을 하고 또 문명 이런 거 상징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불이 땅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건 어둠의 캐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는 뭡니까? 화지진. 요 바로 앞에 게. 이거는 반대로 돼 있죠. 땅 위에 불이 있죠. 그러니까 온 대지가 환하겠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 진은 전격할 때 그 진짜랑 거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출지상을 해가지고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문명이 시작이 되고 사람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출지상인데 이거는 일몰. 그래서 이거는 어둠의 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죽을 잡고 점을 쳤는데 지하명의 캐가 나왔다. 그러면은 딱 명심해야 될 거는 어려움을 참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왜? 이거는 이미 불이 없는 그런 깜깜한 세상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죽을 잡고 점을 쳤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꼭 생각해야 될 게 참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하명의캐는 보시다시피 땅 속에 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역은 조금 난해한 게 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는 뭐 오랑캐 이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다치다 상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치다 상하다. 그러면 이 밝음이 다쳤다. 그다음 밝음이 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길하구나. 왜? 세상은 밝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둡다. 이제 밤이 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사에 보면은 명의는 이간정하니 즉 어렵게 여겨 바르게 함이 이롭다. 그게 어렵지만은 바르게 하면은 이롭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괴상도 그겁니다.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바로 명의다. 명의. 그래서 군자는 그것을 갖고서 무리에 임할 때 어두움을 써서 밝게 한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 명리에서 이 명리학에서는 명리에서는 이 명의캐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참고 견디는 데는 공부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공부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공부를 해서 이 어두운 뒤에 나오는 밝은 세상에 대비를 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흔히 보시면은 이 쾌 중에 보면은 천산둔이라는 캐가 있는데 이 둔자는 은둔할 때 둔자입니다. 그래서 천산둔이 나오면은 그냥 군자는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있는 그런 캐인데 이 둔하고 이 명의캐가 좀 조금 틀린 게 이거는 그냥 천산둔캐는 군자가 그냥 조용히 자기 물러나서 응거하면 그거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의캐에서는 응거해서 물러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둡다는 겁니다. 응거해서 물러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어둠을 떠서 밝게 한다.
항상 고민은 참고 견뎌야 한다.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 지하명의캐는 이게 주나라 이 무왕이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이죠. 무왕. 예. 그다음 아버지가 문왕이죠. 문왕. 그다음에 이 사람의 유명한 동생이 우리가 흔히 공자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셨던 주공. 이름은 이제 이 사람은 단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희발입니다. 희발. 근데 이 사람은 희단, 성이 시시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지하 명의캐는 이 주나라 무왕이 이 주나라를 건국하는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쾌 전체에.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주역이라 그러면은 흔히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나라의 얘기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역사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 명의캐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택김해 뒤에 나오죠. 내택김해 시집 보낸다는 얘기죠. 누가? 내택김해 이런 캐들은 이 주나라의 건국이라든지 그 건국 과정의 고사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 속에 들어있는 역사를 보는 게 이 강좌의 목적이지만은 그런 걸 갖다 잘 드러내는 게 지하명의캐라든지 내택김해캐 이런 캐들이 보면은 이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캐가 주나라 역사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명의캐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주나라 건국 과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은 도대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중국은 그 유명한 한나라, 그다음에 상나라, 흔히 또 은나라라도 그러죠. 은나라. 그다음에 여기 주나라. 이렇게 고대 세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 일반 독자분들이 헷갈려 하신다는 겁니다. 주왕, 예를 들면 주왕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흔히 뭐라면 주왕 이렇게 하면 주문왕도 있고 무왕도 있는데 또 여기 또 주왕도 있습니다. 주왕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자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든 보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대충 이해를 하시면은 도대체 이게 누구 말하는 건지 아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특히 주역을 공부하시려면은 이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 건국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어야 이 방금 말씀 이 지하명의캐라든지 내택김해캐 이런 캐들의 이야기가 그 효사가 머리에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말씀드리면은 그 주로 나오는 게 누군가 하면은 한나라 하면은 많이 나오는 게 걸왕, 또 상나라 하면 나오는 게 여기 당왕, 그다음에 주왕. 그다음에 주나라 하면 딱 세 사람이 나오죠. 예, 주로 나오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이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아놔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당왕이라는 사람은 이 한나라 이 걸왕, 소위 말하는 걸왕. 그 우리가 흔히 그러죠. 폭군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폭군의 대명사가 걸주라 그러죠. 걸주. 폭군의 대명사 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조선왕족실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실록이라든지 또 신하들이 상소를 올릴 때 보면은 걸주의 길을 밟지 마소서 이런 글들이 종종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걸주라는 게 이 상나라의 이 한나라의 마지막 걸왕, 그다음에 상나라의 마지막 주왕. 예.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게 걸주라는 겁니다. 걸주. 그래서 이 걸왕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상나라를 세운 게 이 당왕이란 분이고 또 당왕이 세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인데 주왕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폭군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우리 입에 더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 이름은 다른 이름은 이제 재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시면은 또 논어에 보시면은 또 논어의 미자편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미자라는 사람은 미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물론 이 지하명인 캐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상나라 말기에 가면은 이게 상나라 이 사람의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제얼입니다. 제얼. 이 상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왕들의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가벌병정 무기, 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도 있죠. 이 무정이라든지 무정. 예. 그러니까 상나라는 특이하게 식간을 가지고 이제 왕들의 이름을 표시를 했는데, 이 제얼의 아들이 이 주왕이라는 겁니다. 주왕. 마찬가지로 이 미자는 제얼의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러니까 이 제얼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주왕, 다른 의미로는 제신, 왕이 됐기 때문에 제신이라 그런 겁니다. 주왕. 근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큰아들이 왕이 안 되고 작은 아들이 왕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왕의 이복형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주왕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 주무왕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주왕 하면은 이 주왕인지 헷갈리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으면은 읽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왕, 문왕. 자, 무왕은 문왕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다음에 또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자 이 무왕의 동생이죠. 동생인데 나중에 이 무왕이 죽고 나자 그 유명한 습정 정치를 해서 왕위를 갖다가 이 무왕의 아들한테 다시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다른 말로는 이 사람은 이름이 시단. 그래서 흔히 책에 보면은 주공단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명한 모계 전투에서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운 거는 문왕이 아니고 무왕이고, 상나라를 세운 거는 당왕. 자, 그다음에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생물 연대의 전후라든지,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나오고 이 단계에서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이 지하명인 쾌나 내태기매라든지 지천태 이런 여러 가지 쾌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상주 요 세 개 나라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은 이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쾌로 들어가 보면은 이 쾌가 참 문제가 많은 게, 이 효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암호풀이도 아니고 너무 어렵다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다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뭐 정의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따를 뿐이지, 다른 분들의 해석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초고를 한번 보시죠. 어둠이 깔렸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젓고 조용히 사라진다. 군자는 벼슬에서 물러나 사흘을 굶어도 불의한 재물을 먹지 않는다. 뜻을 관찰하고자 밀고 나가면 주인에게 질책이 있으리라.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 효를 한번 보시죠. 발금이 손상을 당하는 때, 이거는 이해가 되죠. 뭔가 군자가 힘들다는 그런 때를 말하는구나, 이 때라는 게. 근데 왼쪽 넓적다리를 손상당하니 구원하는 말이 긍장하면 길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그3은 세 번째 효는 아직도 오줌이 깔려있다. 그러면 어림이 계속된다는 말이구나.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큰 개수를 얻으니 빨리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뭔가 이를 서두르면 안 되겠구나. 서두르면은
서두르면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의미는 서두르지 말라. 이거는 뭔가 내가 좀 안 좋은 처지에 빠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말이 건장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내가 얼음에 빠졌는데 나를 돌아오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왜? 말이 건장하라 그랬는데 말이 아무리 힘이 없고 비리비리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넓적다리를 손상당했다. 그러면은 넓적다리를 손상당하면은 뭐 보행하는데 물론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당장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죽지 않고 뭔가 불편함이 있구나. 뭔가 이리 뜻대로 풀리지를 않는구나. 그럴 때는 뭔가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건장해야 된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이게 뱃속에라도 들어가 보듯이 어두운 군주가 가진 마음을 상세히 알았다. 염려되어서 그의 문을 나선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이 군주가 가진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구나. 군주가 가진 마음을. 근데 보니까 그 군주가 어떤 군주다? 어두운 군주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혼군이라든지 암군이 되겠죠. 이 혼군이나 암군이 가진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을 가야죠. 있으면 죽을 게 뻔한데. 그래서 그의 문을 나선다.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그는 우리가 말하는 그 미자라는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자. 제열의 큰아들이자 그 유명한 폭군 주왕의 이복형이죠. 이복형 주왕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항상 눈에 가시겠죠. 왜? 언제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뺏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또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미자 거의 문을 나선다. 그래서 이거는 미자가 거의 신하들을 데리고 주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나라 이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또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5번째 효는 기자가 밝음을 감춘 것이니 반듯함은 이롭다. 이 기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유명한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자 동네설. 뭐 이 사람이 뒤 나중에 조선을 세웠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 나오는 그 기자입니다. 또 우리가 동양 철학을 꼭 공부하면 알게 되는 홍범구조. 이게 들리는 역사책에 따르면은 이 기자는 원래 보시면은 기자는 이 기자하고 비가는 주왕의 숙부입니다. 숙부. 아버지 뻘이죠. 그런데 이 기자는 밝음을 감춘 것이니 무슨 말인가 하면 기자는 이 주무왕한테 그렇게 나쁜 짓은 그만하라 폭정을 그만두라가 간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미친 척 해가지고 유폐되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유폐되고 미친 척하면서 숨어 있는 게 밝음을 감춘 것이니 반듯함이 없다. 그걸 기자가 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 다음 회는 최고 위에 광명을 잃어 어둡다. 처음에는 하늘에 올랐다가 뒤에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 전에 배운 그 회에 그런 말이 있었죠. 대인은 마차를 타고 소인은 집을 허문다. 그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에 올랐다. 아주 승승장구했죠. 왕이 됐으니까. 하지만 뒤에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보시면은 이 지하명의회는 불가분하게
이 주나라 건국 과정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얽힌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쾌는 이 효사를 읽어본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주역은 거기 나와 있는 그 효사를 갖다가 괴사를 갖다가 그대로 읽어가지고 해석한다. 상당히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방금 제가 방금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을 이해를 안 하면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이 건장하면 길하다. 이거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문왕이 주왕의 폭정에 대해서 간하다가 이 유리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예. 근데 그걸 하다 나중에 부하들이라든지 그 밑에 신하들은 여러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빼내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그 전후 사정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이제 어느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이 초구는 이 우리가 사기에 나오는 그 백의 숙제 얘기다. 백의 숙제 얘기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백의 숙제. 또 이거는 뭐냐면은 괴수를 얻었다. 큰 괴수를 얻으니 빨리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무왕이 주나라를 목야 전투에서 주왕을 격파하고 주나라를 궁극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나라를 얻었다. 그렇지만은 빨리 잡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주나라 궁극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문왕이 여러 좋은 선정을 베풀어서 주위에 있는 이 제후들의 환심을 사고 이 주나라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무왕이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이 주왕을 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힘을 길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힘을 기르고 준비를 해서 결국은 이 상나라 주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서는 안 된다. 왜? 큰 개수가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발휘했으면은 그 힘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이 효에 보면은 그런 역사적인 일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초육에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날개를 접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징조를 읽고 징조를 읽고 군자는 물러선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용 같은 걸 보면 이 징조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논어도 그렇지만 왜? 이 징조라는 거는 다른 말로 기미입니다. 기미. 흔히 우리가 그러죠. 아, 이거 돌아가는 판세가 심상치 않네. 이 뭐야? 이거 일이 기미가 심상치 않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물러선다. 아, 이건 내가 나설 시기가 아니구나. 그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제 한서에 보시면은 광고가 지은 그 유명한 역사책이죠. 한서 왕공 양공 포전에 보면 이 설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설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설방과 같은 시대를 거의 산 사람인데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게 양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웅.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행동하는 처신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육은 이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발금이 손상을 당하는 때에 말이 건장하면 길하다. 이건 왜 길하냐? 말이 건장한 것도 있지만은 법도를 따랐기에 길하다. 그 얘기입니다. 법도를 따랐기에. 그래서 길하다. 왜?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군자는 물러나서 법도를 따라서 그냥 수신제가를 한다는 겁니다. 수기치인, 수신제가 그런 식으로 법도를 따라야 된다. 이거는
문항이 유리에 갇혀 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 이런 요 때에 이제 주역을 지었다고 그러죠. 68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갇혀 가지고 자기 법도를 따라서 자기를 갖다가 잘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역사에 보면은 고려의 8대 현종이라든지 문항의 유리에 갇힌 거 이런 거를 비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6.3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